안녕하세요, 발품남입니다. 여러분은 게이밍 태블릿 중에서 어떤 제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사실 8인치대 미니 태블릿 시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레노버 리전 Y700 시리즈, 알도 큐브 아이플레이 미니 시리즈,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입니다. 이 중에서 게이밍이라는 목적에 좀 더 집중하자면 리전 Y700 시리즈와 아이플레이 미니 시리즈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성능만을 놓고 보면 레노버 리전 Y700 시리즈가 조금 앞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플레이 미니 시리즈는 한국 정식 발매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한글화 작업의 필요성이 사라졌고 국내 정식 AS까지 지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Y700 시리즈도 한국 정발 버전이 있습니다만 최신 모델 기준 정발끼리 가격을 비교하면 10에서 2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아이플레이 미니 시리즈가 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레노버 리전 Y700 1, 2, 3세대 다 가지고 있고 아이플레이 미니 시리즈도 50, 60, 70 다 가지고 있는데요. 마침 최근 아이플레이 70 미니 울트라라는 모델이 한국에 정식 출시가 돼서 이번 달까지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인데요. 또 대박인 게 게임 좋아하시면 이 게임서라는 브랜드 많이들 아실 텐데 정발 출시 기념으로 아이플레이 전용으로 출시된 게임서 X5 게임패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아이플레이 70 미니 울트라도 직구가 가능하긴 한데 관부가세까지 포함을 하면 정발 제품이랑 3, 4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정발 제품은 AS가 가능하고 사전 예약하는 분들은 게임패드까지 무료로 증정해주니까 정발 제품의 가격 메리트가 괜찮죠. 그래서 오늘은 이 모델 한 달 동안 직접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 위주로 리뷰를 진행해보고 Y700 시리즈와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은 아쉬웠는지 이런 부분들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세대 모델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을까요? 전세대에는 미니 울트라 모델명이 없었기 때문에 전세대의 퍼포먼스 모델이었던 60 미니 터보와 비교를 해볼게요. 아이플레이 70 미니 울트라는 작년에 출시된 60 미니 터보 대비 화면 해상도가 FHD에서 2.5K로 높아졌고요. 디스플레이의 밝기도 350니트에서 500니트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주사율은 60Hz에서 144Hz로 비약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저장 공간도 128에서 256GB 로 2배 늘어났네요. 메모리 또한 8에서 12로 늘어났고요. 프로세서도 퀄컴 스냅드래곤 6 젠 1에서 스냅드래곤 7 플러스 젠 3로 세대가 뛰었습니다. 배터리 용량 역시 5500에서 7300mAh로 크게 증가해서 사용시간도 늘어났네요. 종합적으로 성능, 화면, 배터리 모든 면에서 대폭 향상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 70 미니 울트라는 한두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미니 태블릿으로 거듭이 났습니다. 물론 성능이 확 좋아진 만큼 가격도 많이 뛰긴 했지만 말이죠. 자, 다음으로는 아이플레이 70 미니 울트라와 리전 Y700 2세대, 3세대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프로세서는 Y700 3세대가 가장 좋고요. 램 저장 공간도 옵션에 따라서 3세대가 가장 좋을 수가 있습니다. 크기나 디스플레이는 큰 차이는 없고요. 주사율 역시 Y700 3세대가 가장 좋네요. 오디오도 Y700 2세대, 3세대가 쿼드 스피커이기 때문에 좀 더 음질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음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유선 충전 속도는 Y700 3세대가 가장 좋습니다. 다만 배터리 용량은 아이플레이 70 미니 울트라가 가장 높네요. 그런데도 무게가 335g으로 가장 가볍다는 것도 아이플레이 70 미니 울트라만의 장점입니다. 출시 가격도 볼게요. 직구 가격은 변동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한국 정발 기준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아이플레이 70 미니 울트라가 가장 가격이 좋고요. 그 다음으로 Y700 2세대, 가장 비싼 건 Y700 3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직관적으로 벤치마크 결과도 비교해 볼게요. 아이플레이 70 미니 울트라는요, Y700 2세대보다는 소폭 높은 결과를 보여줬고요. Y700 3세대와는 성능 차이가 꽤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성능 차이 그리고 가격대를 비교해 보면서 나한테는 지금 어떤 제품이 가장 잘 맞을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전반적인 스펙은 Y700 3세대가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신 아이플레이 70 미니 울트라는 새 모델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이플레이 70 미니 울트라 이 정도 스펙이면 어떤 작업과 게임을 할 수 있는지, 디스플레이 스펙은 어떤지, 스피커 그리고 발열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 한 달간 쓰면서 느꼈던 장단점 위주의 리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이플레이 시리즈가 이제 만듦새도 많이 좋아졌어요. 전체적으로 마감이 좋습니다. 후면에 알도 큐브 로고도 깔끔하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게이밍 태블릿인 만큼 버튼부에 레드 컬러로 이렇게 포인트를 준 것도 호감이죠. 딱 하나 아쉬운 점은 버튼부 마감이 살짝 찰찰거린달까요? 흔들었을 때 미세한 소리가 들립니다. 후면 카메라 섬 디자인도 바뀌었죠. 근데 듀얼 카메라는 아닌 게 상단에는 13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됐고 아래에는 카메라가 아니라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브랜드들이 이런 페이크 디자인 좋아하더라고요.
아무튼 카메라 성능은 크게 궁금하시진 않으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이플레이 70 미니 울트라의 스냅드래곤 7 플러스 젠 3 칩셋은요, 초고사양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게임은 다 구동할 수 있는 준수한 스펙입니다. 작년 플래그십 스마트폰 칩셋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원신의 그래픽 설정을 60프레임으로 올려도 플레이가 부드럽게 가능합니다. 이러한 퍼포먼스 덕분에 최신 3D 모바일 게임들 웬만하면 다 쾌적하게 즐길 수가 있고요. 앱 전환이나 멀티태스킹도 매우 빠르게 잘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특히 그래픽 처리 능력이 뛰어나서 인게임에서 프레임 유지가 안정적이고 시스템 발열을 잡아주는 쿨링 설계도 적용되어서요, 장시간 플레이해도 성능 저하를 최소화해줍니다. 앞부분에서 벤치마크 잠깐 설명드리긴 했지만 70 미니 울트라는요, 긱벤치 6 기준 싱글 1800점대, 멀티 4900점대, 와이드라이프는 약 3000점 정도 나왔고요. 다만 발열은 좀 있는 편입니다. 와이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린 직후 온도를 측정해본 결과 전후면 45도 정도까지는 상승을 했습니다. 레노버 Y700 2세대 모델과 견줄만한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즉 70 미니 울트라는요, 비록 최고급의 스펙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가성비 면에서는 단연 우수한 제품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역시 우수합니다. 8.8인치 IPS 패널에 2.5K의 높은 해상도를 지원하고요. 픽셀 밀도 또한 높아서 또렷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144Hz의 주사율을 지원하기 때문에 화면 스크롤이나 애니메이션도 매끄러워요. 일반적인 환경에서 144Hz를 체감하긴 어려울 수는 있어도 게임할 땐 주사율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죠. 게임 플레이 시 반응성이 뛰어나고 잔상 없는 움직임을 보여주고요. 빠른 화면 전환이 많은 게임에서 큰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대 500니트의 밝기로 실내는 물론 야외에서 사용하기에도 충분한 휘도를 가지고 있어요. 색감도 IPS 패널 특유의 풍부한 색재현으로 시각적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만 기본 필름이 붙여져서 나오는 건 좋은데 터치감이 좀 뻑뻑해서 저는 필름을 벗기고 사용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베젤이 살짝 두껍다는 점, 아쉽게도 HDR이나 돌비 비전 같은 고급 영상 기술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에도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디스플레이 품질을 제공하는 건 확실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크기지만 배터리 용량은 무려 7300mAh로 상당히 큽니다. 이는 동일한 8.8인치 게이밍 태블릿인 레노버 리전 Y700 2세대, 3세대보다도 큰 용량으로 배터리 유지 시간이 뛰어나요. 일반적으로 영상을 시청한다면 연속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큰 배터리를 탑재했지만 충전 속도는 좀 아쉽습니다. USB-C 포트를 통해서 20W의 PD 충전을 지원하는데요. Y700 시리즈 대비해서 좋았던 점이 넉넉한 배터리 용량이었는데 40W까지만 지원했다면 좀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보다 좀 더 아쉬운 점을 꼽자면 아이플레이 60 시리즈까지만 해도 LTE를 넣어줬기 때문에 이번에 LTE의 부재가 더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게 일부러 뺐다기보다는 이번에 AP가 미디어텍에서 퀄컴 스냅드래곤으로 바뀌었잖아요. 미디어텍 헬리오 칩셋을 탑재했을 땐 가능했던 LTE 통신 모뎀이 퀄컴 스냅드래곤에서는 라이선스 받기가 워낙 빡시기 때문이라는 비밀은 있습니다. 그리고 GPS 센서가 빠져있고 중력 센서, 조도 센서, 자이로 센서만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비용으로 쓰려는 분들은 아이플레이 60 시리즈를 사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확실히 전작 60 시리즈 때보다는 좋아진 게 느껴지거든요. 이번에 70 미니 울트라에는 듀얼 스피커가 탑재됐고 DTS 오디오 튜닝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음질이 다소 얇고 울림이 부족한 느낌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어요. 쿼드 스피커를 탑재한 Y700 2세대, 3세대에 비하면 다소 텅 빈 소리가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세대에서는 튜닝을 바꾸던 스피커 개수를 늘리던 좀 더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에 함께 출시된 아이플레이 미니 터보 모델도 있는데요. 터보 모델은 울트라의 동생격으로 울트라의 가격이 부담됐다면 차선책으로 구매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더 저렴한 가격대에 출시된 보급형 8인치 태블릿이죠. 스펙을 보면 8.4인치 FHD의 IPS 디스플레이, 주사율은 60Hz입니다. 프로세서는 전세대에서도 호평을 받았던 스냅드래곤 6 젠 1 칩셋을 탑재했고요. 램은 8기가, 저장 공간은 128기가를 갖췄고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SD 확장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5500mAh이네요. 아이플레이 60 미니 터보 전작 모델처럼 이번에 70 미니 터보도 역시 입문용 가성비 모델로 적합한데요. 넷플릭스 와이드바인 L1 등급을 지원해서 영상 시청용으로도 적합하고 말이죠. 가격도 살펴보면요. 터보 모델의 국내 정발가는 사전 예약 기준 20만원대 중반에 구매할 수 있어요.
예산이 제한적이지만 게임과 영상 시청을 적당한 수준으로 즐기고 싶다면 이 터보 모델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알도큐브 아이플레이 70 미니 울트라의 주요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보고 보급형 모델인 아이플레이 70 미니 터보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아이플레이 70 미니 울트라는 탁월한 성능, 우수한 디스플레이, 긴 배터리 지속시간, 풍부한 기능 대비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뚜렷한 강점을 지닌 미니 태블릿입니다. 개인적인 평가로는 8인치 대 게이밍 태블릿 중에서 가장 높은 사양의 고사양 태블릿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는 레노버 리전 Y700 3세대를 여전히 추천드려요. 하지만 50만원대라는 가격이 부담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Y700 내수용을 찾다 보면 반글화라는 또 진입 장벽이 있거든요. 이런 고민이 한 번쯤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 아이플레이 70 미니 울트라는 게임패드까지 포함해서 30만원대 후반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가격까지 고려했을 때 이 70 미니 울트라가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Y700 2세대와 비교했을 때는 가격과 성능 모두 우위에 있고 말이죠. 이 모델도 가격이 부담된다, 게임도 하지 않는다, 이런 태블릿 입문자분들이라면 아이플레이 70 미니 터보라는 제품도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의 취향, 용도, 예산에 맞게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8인치 대 미니 태블릿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